이번 시간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자,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통 PR이라고 할 적에 홍보, 퍼블릭 릴레이션에서 홍보란 또는 이렇게 해서 공공관계 이렇게 표현해서 홍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념만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결국에 알린다는 건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보통 이 알린다고 하는 것을 마케팅, 보통 영리 쪽에서는 판다 이런 개념인데 오히려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돌봄을 판다의 개념을 우리가 알린다, 홍보 개념이기 때문에 홍보와 마케팅이라고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홍보는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조직과 집단 간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의 이미지와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점에서 홍보는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서비스 조직에서는 그 자체가 곧 서비스라고 한다. 때문에 이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자원 개발 등등등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홍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홍보라고 그랬고 그런 과정의 핵심을 마케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될 때에는 마케팅에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사회복지 조직을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거기 280페이지에서 제 것은 앞에다 분위기를 띄운 거고 여러분이 보실 것은 2번에 1번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관리, 서비스의 개발 및 전달, 비용, 홍보, 재원 확보 등에 있어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을 바로 여기 마케팅이라고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판다는 개념보다는 알린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판다는 개념보다는 알린다는 개념을 통해서 경쟁 조직보다는 우월한 접근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복지국가 조직이나 시설은 대단히 어려운 이런 그 상황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의 운영 원칙이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에 도입하게 되면서 마케팅 기법이 강조되게 된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별표하시고 281페이지 별표하실 것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필요성 B급이지만 그 필요성 나와 있지요. 재정을 확보한다. 비영리기관의 경쟁과 확대 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비영리기관들의 경쟁상 우위를 점한다. 또 서비스를 개발한다. 책임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의 필요성은 재정 확보, 경쟁상 우위 확보, 서비스 개발, 책임성 이런 정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적 특성 여기는 별표를 한 5만 개 하셔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미미하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적 특징을 보시면 사회복지 마케팅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가 능동적 주체적 존재라고는 Y론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도 주체라는 이런 그 성선설적 Y론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를 인식하게 되며 또한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연관이 많은 특성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또 그런가 하면은 공급자의 입장보다는 클라이언트, 수요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고객 지향성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이 특성으로서 마케팅으로서는 서비스의 무형성 또 서비스의 다양성과 복잡성, 또 서비스의 소멸성. 이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불가능해서 제공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적의 공간에서 최적의 시간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곧잘 들리는 것이 생산과 소비가 다른 영리 부문과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영리 부문에서는 생산이 먼저 되고 그리고 소비가 나중에 선생산 후소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리 조직인 즉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적 특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1페이지 3번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징 즉 6번까지 정리를 하시고 또 그러면 비영리 부분과 비교한 비영리 부분인데 그 비영리 부분도 역시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목차는 비교라고 적어놨지만 특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 사회복지 마케팅의 4대 구성 요소.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281페이지에서 281에서 283까지는 전체가 출제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징.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또 그런 거면은 이걸 또 방향을 바꿔서 고객 지향성.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서비스의 무형성. 또 서비스는 그때 제공될 때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소멸되지요. 서비스의 소멸성. 서비스의 소멸성.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서비스의 다양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지요. 다양성. 또는 뭐 같이 썼습니다. 복잡성. 복잡성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영리 부분과 특히나 구별되는 것이, 영리 부분은 선생산 후 소비인데 여기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자, 이런 등등을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더 부대적인 것은 박스를 가지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82페이지로 나오는 마케팅 믹스. 사회복지 마케팅의 마케팅 믹스였죠. 마케팅 믹스라고는 4P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4P.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상품이 무엇이냐,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제품,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시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해서 첫 번째가 프로덕트. 도대체 제품이 무엇이냐,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을 제공해야 되느냐,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프라이스가 나와 있죠. 프라이스,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서비스가, 그 사회복지 조직이 그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걸 홍보, 촉진이 한다.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판촉이라고 하는 거죠. 판촉. 또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곳이 어디냐, 사회복지 조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유통 또는 시장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플레이스, 그곳이 어디냐, 유통이라고 하지만 플레이스, 유통, 어디에 그 조직이 있느냐를 알리는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 4P라 하고, 역시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프로덕트,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며 어느 정도 비용을 제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프라이스, 가격.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느냐, 홍보, 반촉, 프로모션. 그리고 그 사회복지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프레이스, 장소라고 하는데 유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 마케팅 믹서까지, 특성과 마케팅 믹서 당연히 출제된다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케팅 과정이 있습니다. 마케팅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마케팅 과정에서는 길게 나와 있지요. 마케팅 과정이 6개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첫 번째가 한 것이 기관 환경 분석, 두 번째가 마케팅 조사, 세 번째가 마케팅 목표 설정, 네 번째가 시장 분석, 다음에 마케팅 도구 설정, 그리고 마케팅 실행, 4P를 가지고 실행하는, 이런 6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에 과정, 마케팅, 사회복지 마케팅의 과정을 먼저 제목으로만 우리가 적어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교재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벌써 4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마케팅의 과정을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기관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기관 환경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환경 분석이. 이 환경 분석에도 무조건 나오는 것이 바로 스워트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스워트 기법 교재 보시죠. 282페이지. 다음에 두 번째가 마케팅 조사. 그리고 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해서 마케팅 목표 설정. 마케팅의 목적을 뭘로 할 것이냐.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이 설정되면 시장 분석. 시장 분석에서도 역시 시장 분석의 절차라든지 나올 문제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28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284페이지 마케팅 도구 설정. 마케팅 도구 설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마케팅을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틀로서 사회복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을 따른 환경을 분석하고 스워트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마케팅을 조사하고,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마케팅 목표 설정의 기본 원칙 스마트 기법, 우리가 행정론에서도 배웠고 실천론에서도 배운 적이 있죠. 스마트 기법에서 스마트 기법 역시 출제 비중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시장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시장 분석의 단계에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시장 포지셔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장 분석, 맞으면 시장 분석에 대한 절차도 역시 중요하고, 또 그러면 시장 세분화의 유형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장 분석이 끝나면 마케팅 도구를 설정하고, 마케팅 도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케팅 도구라서는 모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모금을 하거나 후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282페이지에 오면 기관 환경 분석에서 제도적 환경이나 내부 환경, 안팎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기법으로 스워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으로서는 사회복지 조직이나 기관의 장점과 약점,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서는 기회와 스워트 기본들, 오퍼튜니티, 기회와 트리트라고 하는 어떤 위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내부 환경 두 개와 그리고 외부 환경 두 영역을 분석하게 된 것을 스워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 환경을 분석하고 나면 다음에 마케팅 조사를 하고, 맞아요, 잠재적 후원자 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덕트를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마케팅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결과지향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스마트 기법을 목표 설정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로 접근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시장 분석에 가게 되는데,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시장 분석에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을 세분화시켜 보는 거죠. 시장을 아동복지시장, 노인복지시장, 장애인복지시장, 외국 원조복지시장, 이런 등의 다양한 복지시장으로 나눠봅니다. 시장 세분화. 그리고 그 중에 목표를 삼을 수 있는 표적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표적시장을 선정하지요. 표적선정은 그야말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나눠진 분류된 시장 중에 공략할 범주를 결정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 다음에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시장이 선정되면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284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장 세분화에 보면 시장 세분화 동질적인 시장으로 덩어리를 마치 우리가 표본조사와 같은 경우는 유충 표집처럼 먼저 동질적인 시장으로 몇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인데, 거기에는 구분하는 방법에는 대량 마케팅, 세분화 마케팅, 틈새 시장 마케팅, 미시정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대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 고객들은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비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전체 소비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마케팅 프로그램이 대량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전체 고객들에게 한꺼번에 똑같이 제공하는 것은 대량 마케팅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한 것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일부 시장에만 어떤 노력과 집중을, 자원을 집중해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분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는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틈새 시장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세분화된 시장 세분화를 더 세분화해서 아주 적은 규모의 소비자 집단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바로 여기 나오는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블루오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미시적 마케팅은 이제는 고객,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하지 않고 개별 고객을 찾아가서 마케팅을 이끌어가는 것은 미시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가장 섬세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그 중에 목표를 잡는 거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선정된 표적 시장에 안착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284페이지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자신의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명확히 구별되어 위치를 잡도록 안착되도록 하는 그 단계를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품 속성에 따라서 사용 상황에 따라서 한참 장마철에 그야말로 건조기 판매와 같은 것은 바로 이 시장 포지셔닝 아니겠습니까? 또 제품 사용자에 따라서 경쟁 제품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런 것처럼 고객들의 가슴에 이런 제품을 파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런 제품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마케팅 도구 설정이 되겠는데 모금이나 후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마케팅 실행이 있습니다. 마케팅 실행. 다음에 28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마케팅 기법이 나와 있죠. 마케팅 기법. 마케팅 기법에서도 역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기법 보시면 다이렉트 마케팅, 요즘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우편, 다이렉트, DM 메일을 소위 DM이라고 쓰고 있는데 다이렉트 마케팅에 의한 효과는 많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러나 지금도 대규모 이런 마트, 이마트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끊임없이 책자 같은 걸 광고 문구를 매달 이렇게 발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이렉트 마케팅의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 이 다이렉트 마케팅을 요즘은 보통 컴퓨터, SNS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이메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연락을 보내는 것도 다이렉트 마케팅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바로 이 다이렉트 마케팅을 컴퓨터 또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정형화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발송해서 반복해서 발송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인터넷 마케팅 역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또 인터넷 마케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자,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라는 것은 아까 시장 세분화를 넘어서 표적 시장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객 세분화 마케팅에는 미시적 마케팅이 있었죠. 미시적 세분화가 있었는데 이런 미시적 마케팅이라서 개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미시적 마케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른바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금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어떤 덩어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윈윈의 전략으로 기업에도 좋고 사회복지 조직에도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연계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 마케팅이 있습니다. 사회 마케팅. 자, 이것은 사회 마케팅이라는 것은 1번을 보시면 되겠는데 1번 정부나 지단 또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중의 행정 변화를 위한 것이 목적으로 거기 보면 셋째 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사회 마케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금연에 대해서 후두암 한 달치 주세요. 폐암
1개월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사회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익과 연계된 마케팅, 공익과 연계된 마케팅 그러면 사회 마케팅 이렇게 보시고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5번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면서 4번, 5번, 6번을 가지고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고 역시 종류로서는 나머지 1, 2, 3번도 같이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케팅의 영역에서는 281페이지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 특성 역시 출제 비중 A급이 되겠고 282페이지 당연히 마케팅 믹서 당연히 출제된다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케팅의 과정 6단계 나와 있죠. 기관 환경 분석, 마케팅 조사에서 잠재적 후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마케팅 조사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의 스마트 기법 어떤 목표 설정 그리고 시장 세분화 그리고 나서 도구 이 말하자면 마케팅 도구 설정 실행 이렇게 6단계도 여러분들이 단계 자체도 좋지만 중요한 또 세분화해서 282페이지 스워트 분석 283페이지 스마트 원칙 그리고 283페이지 똑같은 곳에서 시장 세분화의 방법 시장 세분화 방법에서 대량 마케팅 또 세분화 마케팅 또 틈새 시장 블루오션은 틈새 시장 마케팅 미션 마케팅도 봐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28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마케팅 도구 또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마케팅 도구 설정에는 좀 B급이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것인데 그 방법입니다. 5번과 6번에 보시면 연중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의해서 모금은 원칙적으로 연중모금인데 연중모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언론기관을 참고로 해서 모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요법과 연결시켜서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마케팅 기법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281에서 285까지는 그냥 문제의 덩어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획과 의사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이 좀 기획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든 정책결정이라고 하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거기 기획의 개념 기획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어떠한 당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입안이나 대안탐색이라고 하죠. 그 중에 최선의 해결책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나 또는 기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차이한다면 가장 넓은 개념은 의사결정이고 디시전 메이킹이고 그 중에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정부 부문이나 또는 공익이나 또는 공공 이런 단어가 나오면 특히 공공성이 강하면 정책결정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에 비해서 기획 플래닝이라고 설명할 적에는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둘 때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획의 원칙 6번에 나와 있지요. 기획의 원칙, 목적성, 경제성, 장래 예측성, 특히 미래 예측성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고 안전성, 그리고 단순성, 기획은 단순성 중요 표시해 주시고 다음에 표준화, 기획도 역시 표준화 기법을 씁니다. 기획도 표준화 기법. 왜냐하면 단순 표준화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고객들의, 국민들의, 성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기획이라는 것은 단순화하면서 아주 표준화된 어떤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신축성, 포괄성, 균형성 계속 좋습니다. 그 박스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미음번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기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다 있고 또 불확실성 감소도 있습니다. 단순 표준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게 될 겁니다. 다음에 기법에 보면은 사회복지 기획이란 기획의 기법으로서는 옆에 나오겠습니다만 겐트 차트도 있고 또 퍼트, 또 섀도우 그래프, 또 방침 관리 기획, 또 앞에서 배웠던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 강점과 단점인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인 기회와 위기,
그래서 opportunity와 treat라고 하는 스워트 기법,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복지 조직 기획 또는 일반적인 기획의 하나의 기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조직의 이계 수준에 밀려있는 기획이 쭉 나와 있죠.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그리고 감독관리층, 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출제된 지가 한 6, 7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최고관리층은 당연히 장기적이죠. 장기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직 전체 관련된 목표를 조직 전체에 관련된 기획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중간관리층은 자원할당에 관한 그리고 일반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감독관리층이라고 할 적에는 구체적 일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기 목표나 운영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실무자는 사소한 절차에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최고관리층은 장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최고관리층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다. 또 자원할당이라는 것은 소위 중간관리층, 그래서 감독관리층이라는 것은 단기 목표를 가지고 하면서 어떤 일반적 프로그램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기획을 이끌어가는 것은 감독적 관리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기법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4가지, 스워트 기법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4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겐트 차트 기법도 있고 퍼트도 있고 또 그럼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는 섀도우 그래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방침 관리 기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PDCA 기법을 설명하는 쪽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겐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번과 2번을 가지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과업 수행 기간을 관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바로 이 겐트 차트가 되겠어요. 과업 수행 기간을 관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로바에는 세부 목표나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입하고 가로바에는 시간을 기입해서 막대로 나타내는 도표를 우리가 보면은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세로에 사업 목표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대가 나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길고 짧게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겐트가 개발한 겐트 차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테마는 목표와 시간입니다. 다음에 퍼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표 관련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켜 그림으로 그려낸 화살표와 원으로 그려낸 이런 그림 시간표. 뭐냐면 또는 시간으로 만들어진 시간 계획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겐트 차트와 유사한 걸로서 월별 활동계획 도표가 나와 있는데 월별 활동계획 도표 여기 보면은 역시 가로에는 시간의 개념은 월별이죠. 벌써 월별이지 않습니까? 월별이 쭉 되어 있고 그 월별 아래 수행해야 될 목표가 전부 카드로 찔러져 있는 것을 바로 월별 활동계획 카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PDCA가 나와 있죠. 플랜, 두, 체크 그리고 액션 이렇게 액트라고 되어 있는 액션이든 바로 프로그램 기획 방법으로 PDCA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방침 관리 기획이란다. 보통 PDCA 기법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보통 씁니다. PDCA 이런 방침 관리 기획도 있다. 해서 먼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침 관리 기획 PDCA 플랜, 두, 체크, 액트로 이루어지는 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과 관련되어서 역시 또 보다 넓은 개념으로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2개 이상의 행동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 기법에는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서 예, 아니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서 1안, 2안, 3안에서 예, 아니요 하면서 쭉 그리다 보면 마치 무성한 나뭇잎이 확 벌어지듯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나무 분석.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 설명 나와 있지요. 가능한 여러 대안을 발견하여 나열하고 선택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OX 아니요, 오케이, 노, 예스, or no 이렇게 해서 연속되어 그려가다 보니까 무수한 나무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대안선택 흐름나무도 역시 예, 아니요, yes or no를 가지고 질문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예상되는 결과에 접근해 가도록 하는 것은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단적 의사결정 분석으로서는 델파이 기법도 있고 또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명목 집단 기법이나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소집단 투표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명목 집단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로 하여금 반복되는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에 접근해 가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선의 대안에 접근하는 거지요. 바로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 나무 분석, 또 대안선택 흐름 분석, 또 델파이 기법, 또 그러면 소집단 투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이런 것은 개인적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자 이번에 보면은 정책 결정이 나와 있군요. 거기 의사결정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책론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의사결정 모형에다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동일. 그래서 74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74페이지. 정책론에서 이건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강의이기 때문에 둘이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74페이지 정책론에서는 거기다가 289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동시에 복습 겸해서 한꺼번에 이독을 하는 그런 효과를 시간적 전략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 74페이지에 있는 정책결정 모형과 289페이지, 290페이지에 있는 의사결정 모형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풀어가시고 당연히 이 의사결정은 정책론에서 또 행정론에서 똑같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200문제 중에 2문제는 이미 또 확보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 설계 및 책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